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갤럭시 스마트폰만의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갤럭시에서 반드시 써야 할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기능들 10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성 키보드에서 단축어를 설정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꼭 써보셔야 될 기능이 되겠어요. 자, 우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일반으로 들어가세요. 자, 일반은 좀 아래쪽에 있죠. 자, 일반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삼성 키보드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단축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단축어가 나오지 않으면 기타 입력 옵션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상관없어요. 자, 일단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단축어가 들어가 있죠. 자, 단축어 들어갑니다. 자, 이 기능은 긴 문장의 경우 단축어를 지정을 해서 그 단축어만 치게 되면 키패드 위에 단축어로 지정한 원래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자주 쓰는 긴 문장도 아주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를 이응 니은으로 써놨죠. 자, 이응 니은 쓰면 바로 위에 단축어가 뜨게 됩니다. 자, 이런 단축어들은 굉장히 많죠. 뭐 주소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업무상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업무상 필요한 그런 문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정말 편한데, 자, 이 단축어가 보이긴 하는데 눌려서 들어가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뒤로 돌아가셔서 이 삼성 키보드에 들어와서 문구 추천이라고 있죠. 자, 이것을 꺼주게 되면 단축어 입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구 추천을 반드시 ON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기타 입력 옵션에 단축어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축어 등록은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단축어 입력하시고 전체 문구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주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축어를 쓰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 주소를 가끔 입력을 할 일이 있어서 단축어를 입력해야 되는데 주소라고 써버리게 되면 다른 문장을 쓰다가 주소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단축어가 뜨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다른 데서 잘 쓰이지 않는 그런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입력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입력을 해봤는데요. 내 계좌번호라고 해서 입력을 했는데 앞에 있는 모음만 써놨죠. 자, 그 다음에 내 메일, 그 다음에 내 주소 이런 식으로 해서 썼습니다. 자, 보통 문장을 쓸 때 니은, 기역, 지읒은 쓸 일이 잘 없죠. 거의 없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다른 거 쓰실 때하고 헷갈리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이런 문장이 있을 겁니다. 쓰시다 보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 주소를 쓸 일이 있어요. 내 주소 입력을 해볼게요. 니은, 지읒, 시옷이죠? 자, 내 주소 썼더니 어때요? 자, 여기 나오죠? 자, 파란색으로 나오죠? 다른 추천 문구하고는 컬러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찍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메일 주소도 한번 해볼까요? 내 메일, 니은, 미음, 이응이었죠? 자, 그 다음 추천 문구 보시면 자, 바로 나오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편한 기능이니까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도 이응, 니은 치면 자, 바로 나오죠?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자주 쓰는 문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전부 등록을 해놓고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쓰시다가 마침표 찍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마침표 찍고 하시는데, 자, 마침표 찍을 때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서 마침표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2번 누르시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침표가 찍히고 한 칸이 떨어지죠. 이 기능 굉장히 편한데 쓰시는 분이 잘 없어요. 이것도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미리 그 기능을 켜놔야 되겠죠. 자, 아까 다시 들어가서요. 기타 입력 옵션 여기 들어오시면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서 마침표 입력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면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르면 마침표 찍히고 한 칸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꼭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여러 가지를 쓰시는 분도 있죠. 네이버 스마트보드 쓰시는 분도 있고 구글 G보드 쓰시는 분도 있고 삼성 키보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때마다 설정을 바꾸려면 굉장히 귀찮죠. 자, 이것도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문자창 여기 왔어요.
자, 저는 여기에 이 버튼이 떠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키보드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 아예 내비게이션 바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지만 나타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설정 들어가시고요. 일반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바에 키보드 버튼 표시라고 나오죠. 자, 요것도 반드시 키고 이용하시는 거예요. 삼성 키보드 하나만 쓰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이거 키고 이용하세요. 보통 구글 음성 입력의 경우는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삼성 키보드 뿐만이 아니고 음성 입력도 이용하시고 하시려면 이것을 반드시 키고 이용하셔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 UI를 4.0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원 UI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자, 설정 들어갑니다. 자, 설정 들어오셔서 제일 아래쪽 구역 보시면 휴대폰 정보라고 나올 거예요. 저는 태블릿 정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가면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들어오시면 원 UI 버전이라고 나오죠. 자, UI 버전이 업데이트가 가능하신 분은 되도록이면 4.0 최신 버전을 이용하시면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는 자, 뒤로 한 칸만 가시게 되면 자, 여기는 휴대폰 정보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및 설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업데이트 확인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자, 이거 눌러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확인을 하시고 업데이트가 가능하면 꼭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다운로드라고 되고요. 전부 다운로드 되면 재시동되면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시고 반드시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자, 업데이트가 전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원 UI 버전이 나오게 되고요. 자, 뒤로 돌아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최근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 UI 4.0부터 생긴 기능인데요. 이모지 조합하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키보드를 이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문자 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터치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모지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이모지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모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만의 이모지 만들기 사용해 보기 누르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우측 끝에 플러스 버튼 보이죠? 자, 이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스티커들이 나오죠. 자, 이런 스티커들은 다 무료입니다. 자, 이런 스티커들 많이 활용하시면 문자 보낼 때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단 위에 있는 버튼들을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게 되면 이모지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기능이 내가 원하는 이모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다양한 겹쳐진 이모지들이 나오게 되죠. 전부 GIF 애니메이션 이모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 있는 모양들을 내가 원하는 이모지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거 다른 걸로 교체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눌러서 없앤 다음에 자, 원하는 이모지 하나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모지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자,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이 이모지를 여러 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이런 모양,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움직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해볼까요? 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만든 이모지는 등록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이모지를 선택을 하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그걸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단점은 삼성에서 만든 앱의 경우는 전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데 뭐 카톡이라든지 그 외의 앱들은 이렇게 GIF 애니메이션으로 적용되지 않고요. 파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 같은 데는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능도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적용되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카톡에서 보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이기 때문에 멈춰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카톡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문자창 터치하시고요. 여기 이모지 누른 다음 지금 우리가 금방 만든 거 나오죠? 선택이 돼 있죠? 자, 이거 터치해서 드래그하면 기본 이모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이모지도 선택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공유 대상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이거는 파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전송은 되는데 이렇게 멈춘 상태가 되겠죠. 자, 이걸 GIF 애니메이션 플레이어로 보면 바로 보이지만 이 카톡상에서는 이렇게 멈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터리가 빨리 단다거나 할 때 특정한 앱이 그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 새로 생겼어요. 자,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에 배터리라고 있죠? 자, 이 배터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누르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금 나오네요. 자, 백그라운드 데이터 사용량이 많다고 하죠. 자, 지금 당근 마켓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사용량 변화를 보여주게 되죠. 자, 일단 배터리 문제가 발견된 앱을 초절전 상태로 전환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앱은 더 이상 배터리를 많이 소모할 수가 없겠죠. 최대 절전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대 충전한 후 사용 시간 보시면, 자, 옆으로 넘겨 볼게요. 지난 7일 동안 사용한 양이 나오고요. 평균 하루 5%씩 썼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최대 충전한 후는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고요. 자, 지난 7일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제일 많이 쓴 앱들이 쭉 나오죠. 자,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쓰지 않은 앱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앱은 무조건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유튜브라든지 뭐 크롬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쓴 거지만 그 외에 내가 사용하지 않은 앱이 들어갈 때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를 어느 앱이 많이 썼는지 알 수 있고요. 해당 앱을 터치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난 7일 동안 하루 평균 사용 시간도 전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사용은 14분을 했고요. 백그라운드에서 38분이 돌아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1일 사용량을 보시면 사용은 1시간 41분을 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4시간 27분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게 지금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지 않을 때는 꺼주는 게 좋겠죠. 이 앱 자체를. 그렇게만 해도 이 배터리 사용량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8시간 정도 썼는데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대략 한 3배 가까이 되죠. 그러면 8시간에 3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특히나 배터리 사용량이 많은 앱에서는 꼭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리마인더 앱이 되겠습니다. 자,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리마인더라고 검색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리마인더는 알람하고 기능이 비슷하지만 리마인더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알람은 그때그때 일일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리마인더는 내가 지정한 시간, 장소에 따라서 저에게 알림을 주게 됩니다. 자, 리마인더 들어가 볼게요. 자, 리마인더에 오시게 되면 미뤄둔 일이라고 해서 나한테 전화가 왔던 것들을 전부 보여주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언제 전화가 왔다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죠. 필요 없으시면 앞쪽에 체크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리마인더에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걸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 자, 내가 1시간 후에 약속 때문에 나가봐야 돼요. 자, 그럴 때 알람의 경우는 한 번 울리고 끝나죠. 리마인더는 계속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시간 후에 나가야 되면 적어도 30분 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서 설정을 하시고요. 자,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11시 30분부터 리마인더를 합니다. 자, 여기에 반복 안함이라고 돼 있죠. 자, 반복 안함을 매 분으로 누르시고요. 1분마다를 5분마다 반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5분마다 계속 반복돼서 리마인더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 시간 줄 수 있고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구의 생일이다 하면 생일 5일 전부터 매일 리마인더를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지정한 날짜 또는 내가 지정한 시간 또는 내가 지정한 장소에 계속 리마인더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오면 리마인더를 줘서 그 장소에 오면 해야 할 일들을 저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장소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위치 정보 접근 허용해야겠죠. 여기서 권한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정보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리마인더가 되겠죠. 자, 항상 허용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장소 선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이 삼성역 근처예요. 자,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구역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도착을 하면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시간을 정해줄 수 있죠. 항상으로 주면 뭐 아침, 오후, 저녁, 밤 여러 가지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아침으로 잡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반복을 매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는 중간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메모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박스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리마인더를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되겠죠. 자, 자동차 키 맡기기라고 써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곳은 회사 차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 회사 차를 회사에 입고하면 항상 차 키를 그 담당자한테 맡겨야 되는데 제가 항상 깜빡하고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리마인더가 있었으면 정말 편리하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차를 세워놓으면 항상 리마인더가 울리는 거죠. 차 키 맡겼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맡겼으면 여기에 체크하면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반복해야 되는 건데 깜빡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마인더에 지정을 해주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삼성 프리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삼성 데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 프리로 바뀌었는데 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터치해서 우측으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프리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게 가입이 돼 있는 분도 있고요.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가입을 일단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저는 일단 가입을 해볼까요? 자, 전체 선택하고요.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 TV 플러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삼성 TV 플러스가 뜨게 되고요. 볼거리와 읽을 거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뉴스라든지 이 워치에 들어가면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삼성 프리 기능이 갤럭시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아침에 신문들 보시고 그날 하루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삼성 프리 같은 걸 이용하면 뭐 오늘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신문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삼성 프리의 단점이 이 화면을 잘못 넘기다 보면 자꾸 넘어갑니다. 이 되게 귀찮아요. 자, 이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터치하고 기다리시게 되면 배경화면 지정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우측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삼성 프리를 꺼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삼성 프리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끄고 이용을 하시면 우측으로 스와이프 하더라도 이 삼성 프리가 열리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삼성 프리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정말 편리해요.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의 새로운 기능과 꼭 써봐야 할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